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틸크비트파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문법 7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접속법 일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법 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주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접속법 일식의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요. 전언입니다. 전언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는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indirect read라고 쓰여놨어요. direct read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화법이란 뜻입니다. 직설법이란 뜻인데 indirect read라고 하면은 간접 화법이란 뜻입니다. 간접 화법, 즉 내가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주로 이 접속법 일식이 나오기 전에는요. 누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기를 이런 단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접속법 일식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건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3인칭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널 좋아한다고 하더라. 네?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인칭은 주로 3인칭이 쓰입니다. 그는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3인칭,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이는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들은 것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성에 대한 회피. 자, 나쁜 의미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접속법 일식을 쓰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확실성을 갖고 있진 않아. 하지만 누가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 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 일식을 특별히 쓰는 것입니다. 화자에게 그 어떤 명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술적인 글이나 기사문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도 사실 여러분 독일어 공부할 때 일상생활에서 접속법 일식을 많이 듣진 못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접속법 일식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부터입니다. 대학교 세미나에서는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학술적인 상황이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상황에서는 접속법 일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뉴스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접속법 일식으로 질문을 할 때는 주로 간접 의문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접속법 일식만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뭐뭐라고 하다고 합니까?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문으로 빠집니다. 그런 형태 좀 이따가 같이 볼 거고요. solle는 명령을 나타내고 möge는 부탁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건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라고 할 땐 sollen 동사를 써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하건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라고 할 때는 mögen 동사가 화법조 동사로서 들어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따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조어법이라고 하면요. 만드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접속법 일식을 만드는 방법은 동사의 현재형 어간에 각자 맞는 인칭별 어미를 붙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접속법이라고 하면 접속법 일식과 이식이 존재하죠. 이 접속법은 어미가 같아요. 이시에서는 에, 두에서는 에, 에스테, 그리고 3인칭 단수에서는 또 에가 붙는 거. 이게 같습니다. 그쵸? 그건 그대로 가는데 그 앞에 어간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동사의 현재형 어간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접속법 이식은 과거형의 어간이 들어오죠.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직설법과 형태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사의 현재형에다가 어미를 붙이다 보니 특히 이식 같은 경우는 어미가 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과 형태가 똑같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접속법 이식을 차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접속법 일식은 전달하는 말이고요. 접속법 이식은 간접 화법으로서 추측이나 공손한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 뭐뭇은 뭐뭐 다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을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은 됩니다. 다만 내가 접속법 일식을 쓰고 싶었는데 이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누가 말하건대.
누가 전달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인 동사 같은 경우는 형태가 특별합니다. 우리 4인 동사 열심히 외웠잖아요. 현재형 외웠었죠? 직설법으로. 이제 접속법도 외워야겠죠. 특별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같이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한다. 예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일단 어미는 ich, du, est, er, wir, en, ihr, et, et, 그리고 sie, 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ich나 wir, sie에서는 어미가 일반 직설법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직설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을 쓰고 싶으면 접속법 일식을 썼을 땐 직설법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이식을 차용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단어 gehen 있죠? ich에선 gehe. 그리고 접속법 일식에서 ich gehe. 똑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접속법 이식을 차용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do에서는 우리가 du gehst라고 배우죠. 너는 간다. 그런데 너가 간다고 하더라 라고 할 때 du gehst가 됩니다. 발음은 미묘하게 달라요. 이 앞에 gehst에서 이 에도 장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장음이고 묵음이고 또 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gehst 조금 더 한 박자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말할 때 조금 이 장음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해요? 구분이 사실 안 가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식 차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에어에서는 get, 직설법은 get인데 접속법 일식은 gehe. 발음이 완전 다르죠? 이럴 때는 다른 거 차용할 필요 없어요. 접속법 일식이다. 바로 귀로 딱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wir gehen은 똑같으니까 접속법 이식 차용, ihr geht, ihr geht 이것도 접속법 이식 차용. 그렇죠? 그리고 sie gehen 이식 차용. 자, 이렇게 보면은 접속법 일식을 그냥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왠지 3인칭 단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접속법 이식을 차용한 형태는 요거죠. Wir würden gehen. 우리는 갈 것이다. 갈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되는 겁니다. 앞에 단서를 달아주면 돼요. 누가 말하건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kommen. gehen을 봤으면 commen도 봐야죠. ich komme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식 차용. 그렇죠. du에서는 du kommst인데 접속법 일식에서는 du kommest가 돼요. 발음이 한번 딱 달라집니다.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du kommest. 오케이? 그리고 er kommt, er komme. 딱 귀에서 딱 들리죠? 접속법 일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차용할 것들은 이것이죠. wir kommen, wir kommen. 그렇죠? 그런데 ihr kommt에서 접속법 일식이 되면은 ihr kommet가 돼요. 그냥 귀에 통 튀어버려요. come트인데 commet라고 들리죠? 접속법 일식인 게 딱 티가 나요. 그러면 다른 거 차용할 필요 없죠. 그리고 sie kommen, sie kommen. 요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이식 차용해야겠죠. 예시 볼게요. 그래서 wir würden komme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 드렸다시피 특별한 형태의 4인 동사 같은 경우는 외우셔야겠죠. 자, ich sei, du seiest, 그리고 er sei입니다. 그리고 wir seien, ihr seiet, sie seien입니다, 여러분. 이 형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4인 동사의 명령형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do에서는 sei였고, 그쵸? 그리고 당신한테 이렇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seien sie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속법 일식을 우리가 맨 처음에 명령형 배울 때 언급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형태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어에서는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일단 4인 동사의 접속법 일식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있다. 이 표는 정확히 외우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법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예시 볼게요. Ich bin ein großer Fan von Thomas. 나는 토마스의 큰 팬이다. 즉 토마스의 빅팬이다. 토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간에 좋아한 그런 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팬은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도 Ich bin ein großer Fan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성에 상관없이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아래 문장 보실게요. Ich sei ein großer Fan von Thomas. 나는 토마스의 큰 빅팬이라고 하더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마스의 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내가 토마스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 예요.
하더라라는 느낌을 주는 게 접속법 일식이죠. 그쵸? 자, 그 아래 볼게요. Die Kanzlerin ist nach Dänemark geflogen. 데네마크는 덴마크죠. 그래서 die Kanzlerin 그 총리, 여성 총리를 뜻합니다. 그 총리는 덴마크로 날아갔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ist geflogen 현재 완료 형태죠. 장소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사인 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 동사를 지금 접속법 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Die Kanzlerin sei nach Dänemark geflogen. 그 총리, 여자 총리는 덴마크로 날아갔다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고하더라. 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총리는 덴마크로 갔다고 하더라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런 형태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문 기사,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접속법 일식을 이제 화법 조동사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화법 조동사 같은 경우는요. 어렵지 않아요. 화법 조동사가 무조건 나오면 어떤 문법이든 간에 화법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문장 맨 마지막에 취해집니다. 예시문 볼게요. For their Benutzung muss man zuerst die Gebrauchsanweisung lesen 이라고 되어 있죠. Benutzung은 사용이죠. 그래서 사용 전에 우선, zuerst, 우선 die Gebrauchsanweisung 사용 설명서를 lesen, 읽어야 한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요. 지금 주어가 사용 설명서가 됐어요. 수동태네요. 그래서 die Gebrauchsanweisung muss gelesen werden. 읽혀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vor der Benutzung zuerst. 사용 전에 우선 gelesen werden. 읽혀져야 한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접속법 일식으로 나타내면요. vor der Benutzung müsse man zuerst die Gebrauchsanweisung lesen. 여기서 müsse 보이죠, 여러분? 자, man이라는 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에 알맞는 어미 에를 붙인 거죠.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화법 조동사 müsse는 어가는 müs까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에를 붙인 거죠. 그래서 müsse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우선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 라는 뜻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수동태도 볼게요. 수동태도 똑같아요. 지금 müsse 같은 경우 조동사로서 문장 중간에 딱 역할을 하고 있죠. 중심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옵니다. Die Gebrauchsanweisung müsse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렇죠? For der Benutzung zuerst gelesen werden. 그렇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사용 전에 우선 읽혀져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접속법 일식이죠. 그렇죠?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Früher hat er eine Steilwand erklettern könn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können 화법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고요. 지금 화법 조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맨 마지막에 왔을 경우 완료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hat 동사 원형 können 화법 조동사가 있을 때의 현재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früher 예전에 hat er 그는 eine Steilwand라고 하면 암벽입니다. 암벽을 오를 수 있었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früher habe er eine Steilwand erklettern könne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hat가 아니라 habe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는 암벽을 오를 수 있었다고 하더라가 habe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아래 볼게요. Der Bezirk durfte nicht von der Armee erobert werd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zirk라고 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그 구역이 durfte nicht니까 뭐뭐 하면 안 되었다죠. 금지의 과거입니다. 뭐뭐 하면 안 되었다. 그런데 von der Armee 그 군대에 의해서 erobern이라고 하면 점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군대에 의해서 점령되어서는 안 됐다라는 뜻의 문장이죠. 그렇죠? 그것을 접속법 일식으로 바꿔보면 Der Bezirk habe 지금 여기 위에서는 화법 조동사의 일반 과거 형태가 나왔는데 접속법 일식을 만들면서 갑자기 현재 완료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접속법 일식으로는 일반 과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사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의 형태를 써야 합니다. 현재 완료에서 haben 동사를 접속법 일식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der Bezirk가 지금 주어죠. 3인칭 단수 주어예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haben 동사는 하트가 와야 하는데 habe가 왔다. 접속법 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역은 이었다. Nicht von der Armee erobert werden dürfen. 그 군대에 의해서 점령되어서는 안 되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안 되었다로 끝나면 틀리죠? 안 되었다 고하더라 까지 해줘야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접속법 일식으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을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뭐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가 이상하죠? 그래서 알고 싶다 혹은 누가 물어봤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취합니다. 예문 볼게요. Ist das Produkt garantiert? fragt Antonio. 이 제품이 품질 보증이 되어 있나? 라고 안토니오가 물어본다. 그러면 이것을 접속법 이식을 쓰면 Antonio fragt, ob das Produkt garantiert sei. 그 제품이 품질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는지 아닌지 안토니오가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또 이제 고개를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꼭 이렇게 접속법 일식으로 써야 합니까? 그냥 ist라고 쓰면 안 돼요? 돼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품질 보증이 되어 있는지 안토니오가 물어본다. 는 직설법인 ist를 쓰는 거고요. sei를 쓰면 품질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는지 안토니오가 물어본다라는 거고요. 둘 다 가능한 표현이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볼게요. Was kann die Studenten noch motivieren? fragt Antonio. 안토니오가 고민이 참 많네요. 그렇죠? 안토니오가 물어보는데 무엇이 그 대학생들을 더 이렇게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직설법인 직접 의문문에서 동사는 칸이죠. 이 칸을 접속법으로 바꿔야지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안토니오 fragt was. 자,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가 맨 뒤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Was die Studenten noch motivieren können. 무엇이 그 대학생들을 더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지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퀸의 자리에 칸을 쓰셔도 문장의 의미나 문법적이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 내용은 접속법 일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was로 시작하는 요 절 있죠. 요게 종속절인데 여기에서 이 was가 주어예요. Die Studenten은 사격 목적어입니다. 얘네들을 동기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was가 주어이기 때문에 접속법 일식으로 바뀐 화법 조동사가 퀼네가 되는 겁니다. 3인칭 단수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접속법 일식을 가지고 명령을 할 때는 아까 맨 처음에 sollen이나 mögen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릴게요. Der Chef fordert. forder이라고 하면은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상사가 명령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독일어 문장에서 이런 거 너무너무 자주 보시죠? 콜론 혹은 도펠punk트라고 합니다. 점이 두 개여서 도펠punkt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전에서 찾거나 뭐 인터넷에서 찾으면은 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 상사가 명령한다. 근데 그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 느낌을 아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이 도펠punk트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옷을 샀다. 그게 뭐냐면 하면서 옷 산 거. Ich habe ein Kleid gekauft 한 다음에 그 클라이트가 어떤 거지? 쿵쿵 한 다음에 das 뭐뭐뭐 ist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도펠punk트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활용 잘하면 멋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상사가 명령했어요. 그게 뭐냐면 Jasmin 부르죠. Jasmin ordne alle Dokumente alphabetisch. 모든 서류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래 보세요. Der Chef verlangt von Jasmin 혹은 von ihr. 그녀로부터 verlangen, 요구하는 겁니다. 그 셰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스민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verlangen 동사는 von 쓴다는 것도 체크.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sie solle, 그녀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sie solle alle Dokumente alphabetisch ordne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혹은
그 상사가 야스민에게 강요한다, 요구한다,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서 das절로 빼셔도 됩니다. 콤마로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das sie 한 다음에 alle Dokumente alphabetisch ordnen solle 라고 맨 뒤에 solle를 써주시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아래 보실게요. 셰프가 야스민 하면서 막 인상을 팍 쓰고 막 요구한 게 아니라 야스민 이러면서 약간 좀 부탁하는 듯이 könntest du bitte alle Dokumente alphabetisch ordnen 이렇게 딱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부탁한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Der Chef bittet Jasmin darum. 야스민에게 셰프가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dass sie alle Dokumente alphabetisch ordnen möge. 자, 여러분 mögen이라는 화법 조동사 우리가 화법 조동사 배울 때 많이 배워요. 그런데 많이들 mögen은 사실 현대 독일어에서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좋아한다, 뭐 ich mag, du magst 막 형태 변하는 거 그거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mögen이라는 화법 조동사는요 가능을 나타냅니다. 가능. 그래서 뭐뭐일 수도 있다 혹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돼요. 약간 영어의 may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녀가 모든 서류들을 철자, 알파벳 철자 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탁은 mögen이고요. 명령은 sollen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접속법 일식이 그냥 실생활 독일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종교적 인사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종교적 인사말 한번 볼까요? Gott segne dich.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Gott sei Dank. 신이 이 dan크라는 것은 고마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Gott sei Dank라고 하면은 신 덕분에 이 느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행이다. 어떤 일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다행이다라고 할 때 Gott sei Dan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ang lebe der König.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König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접속법 일식은 예전에 사용 설명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등장을 했냐면요. Man drücke auf den Knopf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drücke는 drücken 동사의 접속법 일식 형태잖아요. drücke는 누르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른다고 한다. auf den Knopf 그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독일어 사용 설명서에서는 그게 명령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형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읽어보실 때 이거 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거는 사용 설명서는 예전에 접속법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rücken Sie 그냥 딱 직설법으로 얘기를 해요. 누르세요. 이렇게 auf den Knopf 그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전문 서적이나 옛 학술 서적에서 쓰입니다. 근데 특히나 수학 전제 조건에 쓰입니다, 여러분. 수학 전제 조건. 그래서 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수학 전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뭐는 뭐뭐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시오 혹은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시문인데요. sei eine dreifach differenzierbare Funktion und habe im Interval 1 keine Nullstell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i는 있다죠. 그래서 eine dreifach differenzierbare differenzierbar라고 하면은 미적분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3중 미분 함수라는 뜻이에요. 3중 dreifach 미분 함수. 그래서 하나의 3중 미분 함수가 있다고 한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예요. 그리고 habe는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im Interval 1라고 하면 구간 1번 구간이란 뜻이에요. 1번 구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구간 1번에 0, 누르슈텔레는 누이거든요. 0. 0이 없다고 한다. 이게 일종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어떤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학 전제 조건의 접속법 일식이 자주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은 여러분 별표 조금 칠게요.
이거는 일종의 관용어구로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 sei denn, das 이하가 das 이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Sabine wird sicher kommen. Sabine는 sicher, 확실히 kommen, 올 것이다 라는 뜻의 미래 시제죠. 근데 es sei denn, das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Dass sie schwer krank ist. 그녀가 심각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확실히 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es sei denn, das 이 구문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접속법 일식의 시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으로 쓰면 뭐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전달하는 말이 되고요. 현재형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Der junge Mann sagt, 그 젊은 남자가 말하기를 dass er aus religiösen Gründen auf den Militärdienst verzichten mu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aus Gründen 그 이유로 라는 거예요. 네, religiösen Gründen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들로 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들로 auf etwas verzichten 무엇을 거부하다 혹은 무엇을 단념하다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포기하냐면 Militärdienst 군 복무를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그 젊은 남자는 그가 종교적인 이유로 그 군 복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접속법 일식을 써서 그는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야 한다고 한다. 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der junge Mann müsse가 되겠죠. 뭐뭐 해야 한다고 한다니까요. müsse aus religiösen Gründen auf den Militärdienst verzichte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거 사실 기술을 말할 때는요. 접속법 일식은 접속법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접속법은 만들어진 단어예요. 만들어진 서술어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과거 사실을 기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완료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완료를 만들 때 필요한 우리 조동사는 haben과 sein이 있잖아요. 그 haben, sein은 접속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Die Tochter erzählt ihrer Mutter, dass sie gestern einen Albtraum hatte. 그 딸이 그녀의 엄마에게 말하고 있어요. 설명해요. 그녀가 어제 하나의 악몽을 꾸었다고요. 자, 알프트라움은 남성 명사로서 악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악몽을 꾸었다라고 할 때 하벤 동사를 쓰거든요. 가지고 있었다. 하벤의 과거는 보통 우리가 하트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구어체에서 ich hatte einen Albtraum 대신에 ich habe einen Albtraum gehabt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접속법에서는 ich hatte einen Albtraum만 가지고는 과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ich habe 뭐뭐뭐 gehabt 형태를 차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Die Tochter habe gestern einen Albtraum gehabt가 되죠. 우리가 독일어 클래스에서요. 가지고 있었다 과거 얘기할 때 habe gehabt 잘 쓰지 마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거 대신에 하태를 써야지 더 정확한 표준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접속법을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었다 haben을 과거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habe, gehabt 형태를 차용해서 habe,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habe 접속법 일식, gehabt. 접속법 이식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어, hätte, gehabt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반 과거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형태로 과거 사실을 기술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 봐야겠죠. 미래 시제는 werden의 동사 원형을 취하죠. 그러면 이 미래 시제를 접속법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접속법으로 만져야 되는 것은 바로 werden 동사 부분이겠죠. 자, 예문 볼게요. Der Bürgermeister hat angekündigt, dass die Stadt die illegalen Tierhandlungen nicht mehr dulden wird 라고 되어 있죠. Bürgermeister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시장이 ankündigen이라고 하면은 그 통보하다라는 뜻이에요. 공표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발표했어요. 무엇을 발표했냐면 그 도시가 그 불법적인 동물 거래를 더 이상 눌대는 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좌시하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것을 접속법 일식으로 바꾸면 그 도시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말한 거긴 하지만 그 도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Die Stadt werde가 되겠죠. Die Stadt werde die illegalen Tierhandlungen nicht mehr dulde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시제에서는 werden을 접속법 일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접속법 일식으로 수동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수동태는 werden에다가 Partizip 2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 werden을 접속법 일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볼게요. Der Rechner wird von einem Mechaniker repariert. 그 계산기는 혹은 Rechner는 여러분 컴퓨터란 뜻도 돼요. 그래서 그 계산기 혹은 그 컴퓨터는 한 기술자에 의해서 수리된다라는 뜻의 수동태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wird 자리를 werde로 바꾸면 수리된다고 하더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der Rechner wurde von einem Mechaniker repariert를 보면 이 wurde는 수동태의 과거죠. 그래서 그 계산기 혹은 컴퓨터가 한 기술자에 의해서 수리되었다. 과거 사실이죠. 이 과거 사실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수동태의 현재 완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er Rechner ist von einem Mechaniker repariert worden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접속법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반 과거 형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완료 형태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 현재 완료에서 접속법 일식을 만드는 건 두 번째 자리는 이 동사죠. 그래서 Der Rechner sei 이었다고 한다 이거입니다. 그렇죠? Von einem Mechaniker repariert worden. 그래서 그 계산기는 한 기술자에 의해서 수리되었다까지가 아니라 되었다고 한다까지가 sei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단어를 써보면서 복습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Gerlach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Gerlach erklärt, Gerlach가 설명한다. dass bei der Wahl die Öffentlichkeit manipuliert worden, 뭐뭐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는데 by der Wahl,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die Öffentlichkeit, 대중이 manipuliert, 조종되었다고 한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대중이 스스로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어떤 선동을 당하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워든이 나오네요. 수동태의 현재 완료겠죠. 그래서 sei가 되겠죠. 여기에서 주어는 뭐예요? Die Öffentlichkeit. Öffentlichkeit는 뭐 공공적인, 공공의, 공공, 이런 공중 이런 뜻도 되고요. 대중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중이 조종당했다고 한다. 이 뜻이고요. 3번 문제 볼게요. Sie hat sich zurückgemeldet. melden이라고 하면 보고하다인데 zurück이 붙어서 다시 회신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귀동사로 쓰였죠. melden은 그냥 melden을 쓰면 무엇을 보고하다인데요. 제귀 대명사로 같이 쓰면 자기 자신이 연락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녀가. Sie meint, 그녀가 말하기를 Sie vorgestern gelandet. 란된 동사 뭡니까 여러분? 착륙하다죠. 비행기 타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녀가 vorgestern, 어제 그저께, 어제보다 전날 그저께 착륙했다고 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과거로 써야겠죠. 현재 완료 써야 됩니다. 란드는 sein일까 haben일까? sein입니다. 그래서 sie sei가 되겠죠. Sie sei vorgestern gelandet.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Wegen des schweren Unwetters 심각한 악천후 때문에 란 뜻이죠. 안 좋은 날씨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der Bauer einen riesigen Verlust erlitten. erlitten은 erleiden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leiden은 시달리다 라는 뜻인데 erleiden은 피해를 입다,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verlust가 피해죠. 그래서 그 농부가 하나의 거대한 피해를 당했다. 고하더라가 돼야겠죠. 그러면 당했다, 고하더라, habe가 되겠죠. 현재 완료를 만들어서요. 그렇죠? habe der Bauer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래요. 자, 7번 문장 볼게요. Der Deutsche kehrte nach Deutschland zurück und sagte, dass er nie wieder hierher kommen wi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독일 남자는 zurückkehren이라고 하면 돌아가다 혹은 돌아오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갔다 라는 뜻의 문장이겠죠. Und sagte, 그리고 말하기를 dass er nie wieder hierher kommen wird. 여기에 nie wieder, 절대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der Deutsche sagte, 그 독일 남자가 말하기를 dass er nach Deutschland zurückgekehrt. 자, zurückkehr는 사인일까요? 하벤일까요, 여러분? 움직이죠. 그러면 사인 동사죠. 이 사인을 접속법 일식으로 사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렇죠? Und nie wieder hierher, 여기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제가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스절이기 때문에 동사 후치가 돼야 돼요. kommen werde가 되죠. 그래서 werde를 쓰면 직설법이고 werde를 써서 접속법 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Ein Abgeordneter kann Ende dieser Woche einen Vorschlag mach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Abgeordnete는 국회의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Ende dieser Woche, 이번 주말에 einen Vorschlag은 제안이란 뜻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는 제안은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Ein Abgeordneter Ende dieser Woche einen Vorschlag machen. 자, 그러면 칸을 가지고 이렇게 접속법 일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지금 주어는 3인칭 단수, 그렇죠? 계속 뜸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칸은 그렇죠. 쾌네가 되죠. 쾌네 Ende dieser Woche einen Vorschlag machen.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래 보시면 ein Vorschlag이 맨 앞에 옴으로써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rschlag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ein Vorschlag 하면은 주격으로 쓰인 거예요. 어허,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수동태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번 주말에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수 있다고 한다니까 일단 쾌뇌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gemacht죠. gemacht.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동을 만들어서 werden. 그렇죠? 왜 werden 동사 원형으로 와요? 화법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맨 마지막에 와야겠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접속법 일식을 쭉 개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접속법 일식은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탁을 할 때와 명령을 할 때, 부탁할 땐 mögen, 그리고 명령할 땐 sollen으로 부문장으로 만들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에 직설법으로 쭉 써 있을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접속법 일식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좋은 연습이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Vielen Dank. Tschüss.